반도체마저 역전,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야, 이게 여러분, 반도체는요, 대한민국의 주력 생산품이자 주력 수출품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게 다 뒤졌다는 거예요. 다 뒤졌다. 와,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국내 전문가 39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디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모리 기술이죠. 메모리 반도체 이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D램 반도체가 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은요, 중국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94.2%. 예,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0.9%로 3위. 일본은 79.5%로 6위지만 지금 중국한테 뒤졌죠. 여기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첨단 패키징 기술은 그나마 중국하고 지금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지금 중국이 세계 4위입니다. 74.2%. 대한민국도 74.2%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요, 고성능이나 저전력에 해당되는 건데 중국은 88.3%로 세계 2위고요. 대한민국은 84.1%로 세계 3위입니다. 전력 반도체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반도체로 가면 중국은요 79.8로 4위고요. 대한민국은 67.5로 6위입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서 기술. 와, 이거는 중국이 그나마 말입니다. 83.9%로 4위고요. 대한민국은 81.3%로 5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기초 역량 기술이 모두 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와, 충격 아닙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왔던 반도체 기초 역량 기술이 중국에게 모두 추월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말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 반도체 내용이 돈을 쏟아 부으니까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굴기가 실질적으로 성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아예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 성장이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을 뿌려도 적당히 뿌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중국이 얼마나 뿌렸는지. 돈을 뿌린 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기겁을 할 정도입니다. 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지금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계속 쏟아부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1기 139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5조 4,300을 쏟아부었고요. 그게 2014년입니다. 2019년에는요. 빅펀드 2기라고 해서 2,0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7조 6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빅펀드 3기 2024년에는요. 3,440억 원 우리 돈으로 64조 3,7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원천 기술에서 중국이 다 앞서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만 그렇겠느냐 이거죠. 지금 말입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가 중국에 비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년 만에 반도체가 말입니다. 예, 실제로 대한민국은 89였고요. 중국은요 84.2였습니다. 2022년 기준. 2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면 이게 2차 전지는 원자력은 예, 바이오는 이미 말입니다. 우주항공이나 양자나 첨단 모빌리티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이미 뒤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마저도 다 뒤진다는 거죠. 이마저도.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충격적인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망하는 그런 최악의 예,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감옥소로 가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계속 갈라치게 해대고 결국 말입니다. 나라는요 점점 주저앉습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민들 핍박하고 국민들 짜내고 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최악의 대한민국의 상황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만 보자고요. 지금 반도체 기술이 중국이 저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예, 반도체 수출 중국에 361억 달러입니다. 미국에는 20억 달러고요. 유럽에 28억 달러, 일본에 14억 달러.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저렇게 올라가면 대한민국 수출은요. 대한민국 수출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대중국 수출을 보면 1621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2021년에 좀 많았어요. 1629억 달러.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2022년에는 1558억 달러죠. 2023년에는 1248억 달러. 작년에는 1330억 달러로 늘긴 늘었지만요. 앞으로 또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씀 드렸는데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환진 TV에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치 얘기가 안 나오고는 경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정책이 엉망으로 다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원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한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저는 진짜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